지금은 11월 8일 11월 8째 날 저녁 7시 57분 저녁 7시 17분 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은 설탕, 순살 막걸리 그리고 감자 3등 새야 3등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자, 막걸리 끓고 들고 못살깁니다. 못살게 못살깁니다. 못살게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에 막걸리 따서 오픈했어.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자, 것으로 막걸리 따라보겠습니다. 똘똘똘똘똘똘똘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방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커피는 바리스타, 술은 따리스타. 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주도 로또 1등 되시 바랍니다. 생백을 1등 25. 꼭 구독자만 되시 바랍니다. 1등 25.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배 감사합니다. 이 신발과 같은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 로저 비비에의 클러치백 2개였는데 감자는 손으로 으깨 드실 쪽이 맛있습니다. 오, 아직 따뜻하다 그래도. 특검은 편지를 쓴 사람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라고 봤습니다. 편지에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 김 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청탁금지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 의원을 당선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맛있다.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먹고 특검은 맛있네. 앞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혐의로 김 씨와 한학자 총재 등을 추가 기소했는데 오랜만에 감자를 먹으니까 맛있네.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 100만 원대의 아, 명품 클러치가 좀 오갔다는 더 찔 걸 그랬나? 색이 당사자들도 너무 적은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과자 사회적, 먹지 뭐.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도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선물했다면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핵심은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가방이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대가인가 하는 건데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던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유난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뒤 김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던 바로 그 전당대회인데요. 당시 전당대회 전후 상황을 홍신영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어퍼컷 세레모니를 선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원들을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이 아, 당대표라 비난했던 맛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치러진 전당대회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시작부터 끝까지 윤심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2년 12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 지지율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이은 4위. 비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자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당원 투표만 100% 반영하는 걸로 선거의 규칙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잘했어. 유 전 의원이 스스로 물러난 뒤엔 윤 대통령이 나경원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하며 이른바 불출마 신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선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공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추 한번 먹어볼까? 없는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전 의원과의 김장연대까지 결성되며 유일한 친윤 후보로 남은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전당대회 9일 뒤 공합단인 맛있다. 함께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명품 클러치백은 2년여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석연치 않았던 당시 과정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협의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란 입장인데요. 정작 항소장 제출을 불허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런 해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했지만 시한인 오늘 0시까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어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대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부터 대검이 허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대검 측이 배임에 대해 유죄 선고가 됐고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데 1심 선고는 검찰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높을 수 없지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감자 하나 더 징역 찔걸. 8년과 6년을 선고한 똑똑한데?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라면 하나 끓이면 더 대장동 라면 끓여 먹을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서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수사 방해 범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에 친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권력의 외압 때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날까봐 법무부가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그 판결문의 취지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중단을 시키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장동규 대표는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법사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모든 피고인들이 구형량의 절반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외압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근거 없는 선동이라 일축했고, 일부 검사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반발하는 상황을 두곤 친윤 검사들의 집단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명태균 씨와 대질 신문을 받았습니다. 명 씨는 지난달 국감에 나와 선거 당시 오 시장이 울면서 자신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오 시장 면전에서 말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혐의를 부인하는 오 시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매워. 국정농단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매워! 출석했습니다. 지난 5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나간 데 이어 특검에도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오 시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보여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비슷한 시각 명 씨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대납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를 해서 연결을 시켰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곧바로 대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만남 횟수와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저는 사실 대질 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먼저 의뢰한 적 없고 명 씨 측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파일을 보내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 씨 측이 제공한 여론조사 파일이 발견됐고 비용을 대납한 걸로 지목된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역시 명 씨가 실손로 한 걸로 부족하다 감자. 연구소 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가 없다던 오 시장은 조작된 조사다, 정기적으로 제공받진 않았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과자를 몇 개 먹어야겠다.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과자. 특검은 오늘 조사로 사실관계와 혐의를 정리한 뒤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이어서 울산 태포발전소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사고 자, 현장에서 과자는 수색 작업이 여친님이 사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야채 보강 믹스 티각 태각 이거 먹을만 합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 중에 사고 현장 양옆에 보일러 타워들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경보음이 울려 수색 작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현장에 정인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 기자, 아직도 수색 작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달았냐면 악플인데 그대로 읽을게요. 오후 5시 반쯤 경보음이 인력과 장비들이 안전지대로 아침 식사 먹는다는 그 영상에 달았는데 첫 끼 먹는다는 영상 달았는데 뭐라 달았냐면 누가 달았냐면 아이디가 맨몸 귀신입니다. 맨몸 귀신. 뭐라고 달았는지 아십니까?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왜 이런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로또 1등 배실하고 뭐 세금 빼고 25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여기 의성 이사 와서 그걸 멘트를 약간 좀 추가를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다른 비구독자가 6등 되시면 당첨금을 반환 청구 소송한다. 그거를 내가 멘트를 요즘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아이디가 맨몸 귀신. 나이 묻고 이런 멘트를 달아야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이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도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유튜브 하는 사람이 남의 유튜브 와서 이렇게 악플을 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인간성의 문제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그 사람하고 다르다고 내가 진짜 그러면은 우리 다른 사람 되지 말고 우리 구독자만 달아면 우리 구독자만 1등 됩니까 그러면? 일본인 모녀가
와, 이거 댓글 보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이런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러면 안 돼요. 경찰이 어젯밤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뭐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반말로 하면 검거됐습니다. 나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서울 흥인지문 앞에 좀 나쁜 말도 막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거나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거나 생각을 해본다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이 사람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맞는 말을 썼다 댓글을 달았다 해도 이렇게 반말로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쁜 말도 나쁜 말이지만 반말로 이렇게 찍찍대면 이거 완전 예의도 안 갖추고 이런 식으로 댓글 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화가 나진 않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이 사람이 어떤 인간성인지 딱 보면 자기도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남의 유튜브 와서 분탕질하고 댓글 달고 다 이런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화면 캡처해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핸드폰이 3개예요. 이게 이거는 이번에 그 이사 와서 인터넷에서 산 건데 나머지 2개는 이제 제가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제가 이제 유튜브 사진 영상 촬영하면서 만들려고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좀 고물인데도 불구하고 써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캡처해가지고 계속 저장시켜 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딱 모이면 한꺼번에 제가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 하면 계속 고소하면 경찰서도 짜증낼 거 아니에요. 짜증낼 거 아니에요. 일도 많아지고. 한꺼번에 딱 10명, 20명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내가 고소하려고 그래요. 저는 만약에 고소하게 되면 절대로 저는 합의 안 봅니다. 전 돈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시골로 이사 왔겠어요? 내가 60도 안 된 나이에 곧 있으면 50대 제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60대 곧 되긴 되는데 몇 년만 있으면 제가 욕심 다 내가 어제도 말고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욕심 다 내놓고 모든 걸 거기다 내려놨다고. 그래서 시골로 조용히 살려고 그냥 유튜브나 조용히 찍으면서 내 사생활 찍으면서 난 남의 이야기를 안 해요. 유튜브에서 남의 이야기 해도 좀 좋은 이야기 아니면 진짜 불합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웬만하면 내 이야기를 주로 하지 남의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목도 독고남의 일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도 유튜브 한 사람이 남의 유튜브 와서 반말로 찍찍 댓글이나 달고 뭐 유혹 비슷하게 하고 험담하고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가 뭘 어떻게 까불었다고 까불냐고 조용히 살아라. 근데 해서 그 사람이 악플 단 사람이 나한테 까불려고 조용히 살아야 해서 내가 조용히 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시끄럽게 살아야 해서 시끄럽게 살 사람입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요 일대로 딱 쓰잖아요. 아무 말 못해요.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사람하고 싸워도. 와 진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가정교육부터 딱 저는 생각이 나요. 가정교육부터 얼마나 못 되어쳐먹었으면 이렇게 댓글이나 악플이나 달고 살고 있을까. 이 사람도 자기도 유튜브 하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자기 유튜브에 와서 악플 달면 이 사람도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저같이. 와, 아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악플이 요즘 좀 없었거든요. 울산에 있을 때는 진짜 악플이 많았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 꼭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꼭 근데 다른 사람이 달아요 악플을. 그래서 내가 몇 명한테 경고를 했어요. 고소한다고 댓글 달았어요. 안 달다가 또 한 두어 달씩 또 달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의 뭐 스트레스 쌓인거나 자기한테 뭐 자기가 좀 뭘 풀어야 할 것 있으면 남한테 푸는 스타일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임자를 못 만난 거죠. 임자 만나게 되면
인생 말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저는 산전수전 진짜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일찍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인생이요 훅가라 한 방에 한 번에 훅 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인생 사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항상 긴장해요. 밖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인생 한 번에 훅 간다니까요. 진짜로. 완전 나를 확 떨어져요. 제기도 못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저는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진짜 이어 마치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K-팝 그룹 한 방에 훅 가요. 데뷔했습니다. 보니까 나이도 재밌고 뭐 보니까 웹소설이 시즌 사진 보니까 이어지는 가운데 라이즈는 현실 무대와 소설 속으로 가며 뭐 팬들과 헬스 뭐 그쪽 관련 뭐 유튜브 같아요. 자세히 안 봤어요. 제가 짜증나서. 웬만하게 손을 내밀었다면 그러니까 맨몸 귀신이라고 뭐 몸 좋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헬스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작가는 스스로를 K-팝을 열렬히 더 깊숙이 파보려다가 아이고 이런 인간 내가 상대에서 뭐 하나 싶어서 상대를 아예 안 하려고 내가 캡처하고 그냥 신고해버려서 유튜브에도 신고하고 따로 제가 뭐 안 했거든요. K-팝 아이돌 또는 그들을 쫓는 팬들. 제가 예전에 한번 울산에서 영상 찍을 때게 그런 데 가끔 했어요. 악플 때문에. 최진실이가 악플 때문에 옛날에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 돼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그때 몰랐어. 아니 악플 무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자살까지 할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진짜 울산에 살 때는 제가 막 완전 엉망진창 살았잖아요. 그리고 막 집이 너무 좁으니까 뭐 놔둘 때도 영상 찍어도 그냥 똑같은 그냥 침대 매트리스 앉아가지고 밥상 앞에 놔두고 그냥 먹는 것만 찍고 뭐 그런 것만 했잖아요. 겨우 해봐야 뭐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한 거 찍고 별거 없었어요. 종이에 활자로 인쇄된 순수 문학까지 대중음악 장르에서 훌쩍 뛰쳐나온 K-팝 악플이 엄청 났어요. 너 같은 사람 뭔데 유튜브 찍고 다니냐 뭐 유튜브 찍어서 뭐 할래 뭐 반말은 기본이고 자기들도 알아요. 고소 당한다는 거 욕하면 욕 비슷하게 막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읽어줄게. 또 하나 어떤 사람은 가오리라고 있어요. 가오리라고 아이디가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다니냐면 제가 여기서 이사 와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몇 번 뗐잖아요. 이제 그 아궁이에 물이 차 있었으니까 그 물길 내고 이제 아궁이 말린다고 불을 며칠 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달았냐요?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요즘에도 불 때는 집이 있나요? 중국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인가요? 요즘에도 불 때는 집이 있나요? 중국인가요? 이렇게 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댓글을 몇 번 달았어요. 내가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댓글로 답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더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댓글 전부 캡처해놨으면 딱 했더니 그 다음 때는 댓글 안 달더라고. 이 사람 분명히 또 한 2달 있다 달아요 댓글. 그래서 싹 캡처해놨어요. 이 사람이 그전에도 그랬다니까요. 뭐라 저희가 울산에 살 때 진짜 막 이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냥 방에서 밥 먹고 막 그 밥 먹을 공간도 없어가지고 매트리스 놔두고 매트리스 바로 앞에 상 놔두고 그 매트리스 앉아가지고 막 밥 먹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삼겹살 구우면 지금처럼 뭐 후라이팬 통째로 놔둔다거나 뭐 그래서 덜어서 먹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신문지에 제가 이렇게 삼겹살 놔두고 먹었거든요. 그때는 그것 보고도 야 중국인가 보네. 신문지에 고기를 놔두고 먹냐. 와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니 해라 나는 나 할 거 한다 하고 했는데 근데 신문지 놔두고 먹으면서 옛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옛날 시골에 살 때부터 신문지 거기 먹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도 없고 오히려 기름기가 신문지가 싹 기름기 빨아들여요. 오히려 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먹는 거 돼서 오히려 괜찮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나도 또 그릇도 막 설거지 기름기 얼마 하기 힘들어요. 설거지 기름기를. 그래서 그렇게 먹은 건데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그렇게 사람을 수치심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이 댓글이. 이 사람 내가 한다니까 그럴 때 댓글 안 달더라고. 근데 분명히 한 달에 2달 있다가 또 댓글 달 거예요. 야 오늘 댓글 단 사람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 사람 또 분명히 댓글 달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경고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냥 캡처하고 신고만 하려고 딱
보고를 해놨어요. 아마 이 사람 곧 있으면 또 며칠 때 댓글 달 거예요. 안데스 산맥을 병풍처럼 두른 와라스에는 골목마다 비상 대피로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위험 지역입니다. 수십 년 전에도 어제도 인생 이야기 하면서 제가 토속류가 도시를 덮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고 살면 안 돼요.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옆집 할머니가 아는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나이 어린 남자가. 최근 한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근데 그 남자가 50만 원 가져갔다는 거예요. 50% 또는 53%에서 60% 물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그냥 심리적인 추산인데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은 일단 신고해가지고 경찰 왔다 갔다 했대요. 세상에 돈 훔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옆집 할머니가 강아지 큰 할머니가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나라에서 생활비를 타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돈을 50만 원 가져가요. 50만 원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큰 돈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도 큰 돈이고 50만 원이면 이게 이름이 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예요. 한 달 음식.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제가 음식 뭐 삼겹살 먹으면 해도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걸요. 50만 원이면 두 달치 식비예요, 식비. 그 시골에서 50만 원 얼마 큽니까? 도시도 아니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는 나라에서 돈 타서 쓰는 사람인데. 악플도 악플 당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 있어요. 선함의 끝은 없어도 악함의 끝은 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상이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몰라볼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언젠가는 내가 아니어도 다음 후대손이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악함을 저지르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악함을 저지르면 끝이 있어요. 분명히 돌아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람이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없겠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술 먹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술을 거의 안 먹어요. 집에서만 먹고. 젊었을 때 진짜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제가 막 진짜 안 해보고 다 해봤다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남들 80년 동안 벌을 일을 저는 한 20년, 25년 만에 싹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떤 게 싹 엄마가 말이 와닿냐면 그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 선함의 끝은 없어 악의 끝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남한테 실수하거나 피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거의 그대로 아니면 그 이상의 걸로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시기가 빨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뭐 한 달 뒤에 그 내가 악함의 행동을 했던 거 언행을 했던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보통 1년 만이나 뭐 몇 달 만 찾아온다면 저는 거의 한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찾아와 버려요. 바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항상 제가 밖에 나가면 긴장을 많이 해요. 실수 안 하려고 하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누가 시비가 붙으면 내가 어느 누가 봐도 100명이면 다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프로농구에선 허훈의 부상 복귀 전이자 데뷔 전에 내가 옳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제가 몸이 부서지고 제가 죽는 한이 있고 제가 징역을 갈 상황이 될 망정 저는 끝까지 그 사람하고 싸워요. 달라들고 싸워요. 끝까지 사과를 받거나 보상을 받아요. 저는 진짜로. 근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딱 봤어.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근데 내가 어느 100명 중 한 사람이라도 야 너도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어리면 제가 끝까지 가고 어느 누가 봐서 한 사람이라도 너도 당신도 잘못 있어. 그렇게 딱
이게 제 주관적인, 그것도 주관적인 입장이죠.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런 상황이 벌일 것 같으면, 저는 바로 고개 숙여. 90도로 백화점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핑계를 대죠. 일을 대겠죠. 제가 뭐, 핸드폰을 봤다든가, 뭐 주위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뭐, 제가 뭐 깜빡 어떻게 보고, 착각을 했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핑계를 대긴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빨리 사과해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여친하고도 싸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했고 그러면, 바로 사과해요. 자기야, 이만저만해서 내가 미안해. 큰 소친 거 미안해. 그거 진짜 사과는 저는 딱 하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우리 여친이랑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집사람 자기하고 그걸 하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여친이라 해요. 근데 여친이랑 싸우다가, 내가 욱하는 성격에, 뭐 안 낼 일도 화를 내거나, 아니면 여친한테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저는 바로 사과해버려요. 여친이 딱 지적해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거는 자기 나한테 잘못했어. 아니면 자기 이렇게 이거를 하지 마라. 그러면 알았어. 나 바로 인정해버려. 그러면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내가 인정해버리거든. 이거 해버리면 그리고 안 길어져. 짧아져요. 그 순간이. 그 안 좋은 순간이 짧아져. 만약에 어느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도 이게 잘했든 잘못했든 둘 중에 하나 딱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며칠 갈 걸 또 딱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 상황이 종료돼버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막 내가 계속 남자 그렇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여자는 자존심 없습니까? 그 남자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럼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남자들도 있고. 그러면 인정 안 해요. 계속 막 핑계 뭐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진짜 길게 가는 거예요. 진짜 길게 가는 거. 한 달, 두 달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도 하고 막 그래. 모든 사건은 조그만 일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인정해버리는 게 사실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 일이 딱 벌어질 때게 빨리 사과하면 자존심도 덜 상해요. 사실 진짜로. 그리고 창피한 것도 덜 창피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차끼리 싸움 많이 하잖아요. 막 신경전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둘이 딱 여기서 밖에서 딱 만났어. 차대 해갖고 막 싸워.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인사하면 고개 숙이고 사과하면은 그 짧은 순간이니까 자존심도 덜 상해요. 사실 덜 상하고 둘이 싸울 것도 싸움이 안 되고 그냥 그날 좋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때 이제 낮에는 이제 제가 음료수 대리점 했다고 했잖아요. 낮에는 배달하고 저녁에는 이제 택시를 하는데 이게 낮에 배달할 때도 제가 원래 그때 1톤 포터가 있었어요. 포터로 주로 배달하는데 짐이 이제 크니까 박스가. 근데 이제 뭐 몇 박스 안 되는 것은 트렁크 싣고 뭐 앞차석 싣고 해가지고 뭐 가다 손님 있으면 태우고 뭐 또 배달하고 또 오다가 또 손님 있으면 또 태우고 막 그런 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루에 막 20시간씩 했어요. 막 적어도 제일 적은 시간 18시간, 많게는 20시간 운전하니까 하루에.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택시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목욕탕하고 때밀이하고 오락실 다니면서 또 3년을 이었는데 6년 동안 제가 하루에 2시간을 자는 거예요. 쉬는 날 빼고. 그때 회사 택시는 5일하고 하루였거든요. 이게 6년 동안 2시간 잤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게 기반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잘 산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빚 갚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재산이 된 게 아니지만 빚 갚은 것도 큰 재산이 사실은요.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이제 낮에 배달하고 저녁에 이제 막 이제 택시 운전하는데 마침 마지막 손님이 그때 당시 기본요금이 1,800원이었어요. 1,800원. 내가 참 택시 때 1,800원이었어요. 근데 확실히는 기억을 모르겠어요. 1,800원 아니면 2,200원이요. 1,800원에서 2,200원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회사 택시였을 때니까 아마 1,800원이 맞을 거예요. 제가 회사 택시 1,800원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개인 택시 사갖고 2,000원 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1,800, 2,200원만 똑같죠. 근데 비슷하죠. 근데
그때 새벽 한 3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2시 반은 넘었고 3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마침 마지막 손님, 그때는 이제 돈이, 그때가 손님 많을 때였어요. 그때가 뭐 주말 아니면 뭐 금요일 아니면 자녀 손님 많을 때 갖고, 보통 저는 새벽 4시, 할증이, 그때다, 지금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이거든요, 택시가. 근데 그때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보통 4시까지 무조건 해요. 할증 시간에 돈이 됐잖아요. 20%가 할증이니까. 2,000원 벌 거 2,400원 버는 거예요. 그 이제 마침 마지막 손님이 장거리는 아닌데 좀 시외도 아니고 좀 멀리 이렇게 걸렸어, 손님이. 그 손님이 그때 당시에 요금이 15,000원 가까이 나왔어. 그러니까 보통 시내에서 손님 왔다 갔다 싣고 하면 뭐 적게는 뭐 2,000 얼마, 뭐 3,000 얼마, 많이 해봐야 4,000 얼마거든요. 그럼 12,000원, 15,000원 나오면은 큰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딱 걸려갖고, 돈도 내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한 20만 원이 거의 목표, 하루에 20만 원 찍는 게 목표였어요. 기본요금 1,800원으로 20만 원 찍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못해도 손님 50번 이상은 태워야 돼요. 50번. 이제 내리고 타고 50번을 해야 돼요. 기본요금. 그래야 20만 원 정도 돼요. 진짜 운 좋으면 뭐 한 40번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힘들고, 50번을 넘게 손님을 태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못해도 운행을 몇 시간 해야 되냐면 16시간 이상 해도, 아무리 못해도. 그것도 안 좋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이 또 좀 샜는데, 마지막 손님이 멀리 가가지고 12,000원인가 13,000원인가 아마 15,000원 가까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갖고 집으로 바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쯤 되니까 차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저도 좀 빨리 갔어요. 막 싹 쌌죠. 시내인데 좀 빨리 갔어요. 싹 싸는데 그가 사거리인데 삼거리 비슷한 사거리예요. 그래서 막 저는 이제 대로길이고 저는 이제 직진 쭉 가는 거고, 근데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자가용이었어요. 와 가고 있는데 자가용이 푹 자연으로 푹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좀 그 차도 빠른 속도 자연을 하려다가 제가 딱 저를 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딱 멈췄어요. 근데 어떻게 멈췄냐면 정지를 넘었어. 정지를 넘고 내가 직진 차로에 딱 걸친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걸치고, 내가 이 정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차는 이 정도로 오고. 그 만약에 둘 다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으면 바로 부딪혔어. 앞 타이어끼리, 앞바퀴끼리 서로 부딪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차도 그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제가 이제 바로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말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아봐야 20 후반? 안 그러면 보통 제가 그때 딱 새벽에 봤을 때, 새벽에 봤을 때 30 초반 정도 됐어요. 그 사람 차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자가용이었었어요. 이런 승용차. 저는 그때 당시에 소나타인가? EF 소나타인가 뭐 좀 고물했어요. 그래서 둘이 끼딱 밟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차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정말 놀란 게 뭐냐, 그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차문을 딱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사를 90도로 90도 하면서 기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좀 과속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어느 누구 한 명이 딱 인정해버리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아니면 잘못 아니라도 인정해버리고, 잘못했다 아니라도 딱 한 명이 어쨌든 누가 인정해버리면 싸움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생활 방식이, 제가 큰 일을 겪고 나서 막 완전 힘들게 사니까 소심한 것도 있지만, 저는 뭐가 있으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실 저는 빨리 인정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일 벌어지고 내가 막 돈을 몇 억을 잃고 뭐 사업을 망하고 뭐 사기를 당하기도 저는 빨리 잊어먹어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사기 당하잖아요. 그럼 저도 사람인지라 몇 달 동안, 한 1년 동안 거의 저도 막 스트레스 받죠. 근데 어느 순간 딱 생각을 바꿔요.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빨리 그걸 해결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빨리 그 사람이
바쁘게 살면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든 난관을, 거의 힘든 난관을 헤쳐왔어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이제 그런 비슷한 글을 달아서 내가 그 이야기도 해드리는 거고, 또 악플 보니까 그 생각도 나고 해서 내가 그 이야기는 절대 남한테 배 끼치고 남한테 피해 주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언제 돌아와요. 봐요, 지금 정치도 남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지금 다 벌받고 다 구속되고 다 하잖아요. 다 인과응보라고 결제해지고 그래요, 사는 게. 이제 예전에 또 그 엄마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네이버 찾아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랬다고. 선함의 끝은 없어도 악의 끝은 있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함의 끝이 있다고. 그 말이 이제 보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고 그러면 보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약간 이제 관념 차이고 생각의 차이죠. 똑같은 말하고 제가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들었네요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다시 댓글 달았어. 아닌데 또 찾아봤는데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선함의 끝이 있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저는 그런 게 뭐 싸울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예 고맙습니다. 저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댓글 안 달고 저도 이제 그 이상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람을 그거예요. 진짜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쁜 짓에서 내가 그 화를 피하잖아요. 그럼 내 주위 사람 아니면 내 자식, 내 후대한테 그 화가 가요. 진짜로 그럽니다. 진짜로. 또 엄마가 해준 말씀 중에 하나가 진짜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본의 아니게라든가 어쨌든 사기꾼들 보면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기꾼들 대부분 남을 해하잖아요. 육체적이든 금전적이든 간에 경제적이든 간에. 이제 그런 것에 빗대서 나한테 어느 날 엄마는 그 명언을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가끔 가다 툭툭 던지는데 완전 명언이야. 뭐라 했냐면 예전에 나한테 제 이름이 이춘호잖아요. 이제 어차피 이름은 상관없어요. 제 프로필에 나와 있으니까. 준호야. 예. 제가 원래 이름이 준호가 아니고 이웅이었어. 이웅. 근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웅이란 이름을 쓰면 뭐 형제간에 우애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춘호로 바꿨거든요. 저희 친가 사촌 외할아버지인가 뭐 좀 약간 먼 사람 멀어요 저하고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춘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춘호가 뭔 뜻이냐 했더니 옛날에 무명 장수 이름이래요. 몰라. 어쨌든 저는 싫어요. 이춘호는. 이춘호. 저는 이웅이가 좋아. 이웅이 누가 줬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지어줬어요. 이웅이라고. 그럼 저는 그 이름이 진짜 좋거든요. 수코둥자, 고뭉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이름 준호니까 이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준호야, 술 먹다. 엄마랑 저랑 술 자주 먹거든요. 지금은 이제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술을 많이 먹는데 엄마 45년생이에요. 저 26살 차이. 이게 지금 딱 8순이죠. 엄마가 같이 술 먹다가 그러는 거예요. 준호야,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네 발이 먼저 빠져야 된다. 딱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빠뜨리려면 물론 내가 땅에 딛고 그 사람이 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밀면 돼요. 그러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이 순발력이 좋고 피해버리면 내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그 사람 물에 빠뜨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뭐냐? 자기가 물에 먼저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꾸 당겨요. 그러면 최소한 가치는 빠져요. 물에.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물에 빠뜨리면 내가 먼저 내 발이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을 나쁜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면 너도 그 나쁜 악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하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이렇게 남을 해하거나 남을 나쁘게 하려면 자기도 먼저 자기가 나빠져야 되고 자기가 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남을 악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지사. 진짜 그 말이 맞아.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내 발이 먼저 물에 먼저 빠져야 된다. 물에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엄마 말. 그 저하고 저희 엄마하고 가끔 술을 먹으면 지금 안 그러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소주 한두 병은 일도 안 했어요. 엄마 소주 좀 잘 드시거든요. 거기에다 내가 항상 나는 엄마랑 가면 소고기를 내가 한우를 사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남녀를 떠나서 사람 나이 먹으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나이 먹으면 근육이 다 빠져요. 운동 막 많이 하지나 막 헬스하고 막 진짜 막 근육을 위주로 해서 운동하지 않는 한은 근육이 자연적으로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이 없으니까 사람 나이 먹으면 지방이 잘 안 쌓여요. 이제 배 나오고 막 그 특이 체질 말고 웬만하면 이게 지방이 빠지고 이제 근육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엄마 만나면 한우를 사주고 너 우리 여친도 고기를 잘 사줘. 한우 같은 거 잘 사줘요. 다른 건 내가 돈을 잘 안 쓰는데 한우 같은 거 잘 먹어요. 잘 사주고. 근데 저번에 왔을 때 한우 사줬는데 엄마랑 둘이 술 먹으면요. 예전에 제일 많이 먹을 때가 그때가 몇 년도냐면 울산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울산에 대전에서 2007년도 4월 4일 이사를 갔거든요. 날짜도 기억해. 2007년 4월 4일. 한 2008년도나 9년도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 16년 정도 됐을 거예요. 16년 전에 엄마랑 저랑 둘이 엄마 집 근처에 있는 2층 집에 있는 호프집이 하나 있었어요. 호프집. 그때 당시에는 맥주가 3,000원이었어요. 3,000원. 아까 엄마랑 둘이 1차로 밥을 고기를 한우를 먹으면서 소주를 그때 한 3-4병 먹었나 둘이. 이거 많이 안 먹었어요. 3-4병 먹고 내가 이제 엄마가 입가심을 하고 맥주나 먹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맥주를 먹고 가자. 이제 엄마도 간단히 생각하고 나도 간단히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쪽으로 가다가 엄마 들어갈 만한 호프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집에 왔는데 집에서 한 몇십 미터 앞에 딱 보니까 건물 좀 큰 건물에 2층에가 호프집이 딱 있는데 좀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본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저기 갈까?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2층 올라갔다. 그 엄마도 과일 좋아하고 나도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을 시켰어요. 과일 시키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땅콩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나오고 먹었어. 그때 뭘 먹었냐면 지금도 알아요. 보통 카스나 그때는 하이트가 유명했거든요. 주로 하이트를 많이 먹었어요. 하이트 HITE 하이트를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때도 카스를 먹었어요. 카스를 안 먹고 이제 엄마랑 둘이 먹으니까 엄마한테 좀 부드러운 술을 사줘야겠다 싶어서 카프리. 그때 카프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카프리가 술이 부드러워요. 카스 하이트보다 더 부드러워. 좀 풍미도 있고 약간 무게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워. 카프리가. 그리고 카스보다는 덜 쏘면서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엄마니까 그때 당시에 카스 하이트는 3,000원, 카프리는 4,000원.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30%가 더 비싼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먹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뭐 한 5병이나 먹나 싶어서 4,000원짜리 시켰으니 카프리를 시켜가지고 또 엄마니까 부드러운 거 좀 드시라 하고 카프리 시켰는데 둘이 몇 병 문제 아십니까? 40병, 40병. 맥주가 한 박스 20병이잖아요. 2박스 먹었다. 2박스 40병.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서 보니까 딱 그렇게 안 쳐다봤는데 곁눈질 슬슬 보니까 입 벌리고 있더라고. 같은 남자끼리나 같은 뭐 이렇게 동년배가 이렇게 먹었다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대화하면 들리잖아요. 제가 또 목소리 크잖아요. 근데 식당은 목소리 크게 안 해요. 근데
저는 혼자 있으니까 막 크게 하지. 잘 이제 구독자님들 잘 들으라고 이제 목소리 좀 더 크게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엄마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손님 다른 손님 이렇게 접대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심부름 하니까 엄마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엄마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런 일이 있어. 엄마 이런 어쨌어. 그러니까 엄마 아들 관계를 알잖아요. 근데 엄마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카풀이 40병 먹었다는 진짜로. 그래 그날 술값이 많이 났어요. 안주도 2번인가 3번 시키면 나중에는 그 주인이 안주도 잘 주더라고요. 그거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원래 시킨 것보다. 엄마랑 제가 술 자주 먹어요. 근데 요즘 잘 안 드시더라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시골을 안 가요. 제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같이 잘 놀러 다니던 외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안 가요. 외갓집에 제가 실망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큰 삼촌 때문에 큰 외삼촌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안 가요. 지금 그쪽 엄마 사는 고향 하순 안 간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거의 2달에 한 번, 자주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꼭 갔는데 안 가요. 엄마 보러 갔는데 안 가요. 엄마도 오시라 가지 안 가. 저도 한 곳이 가거든요. 그리고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남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 유튜브에서 남 얘기를 왜 해요? 그 헐뜯는 얘기, 남 뒤통수 때리는 얘기를 왜 하냐고. 진짜 불합리한 것 같으면 남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악플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 하는 것 중에 제가 별로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맨날 뒤통수 맞았다 사기당했다거나 뭐 형제간에 우위 안 좋다거나 형제간에 영 끊었다 아버지하고 영 끊었다 뭐 어쨌다 저쨌다 주로 누워서 침 뱉기죠. 근데 또 그런 일이 사실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재밌잖아요. 그쵸? 재밌어. 막 좋은 이야기 들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요. 부럽고 배 아플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벤츠 사고 막 롤스로스 타고 막 시계 롤렉스 차고 막 어디 막 피아제 막 시계 차고 막 다니고 막 구두 막 굿즈 신고 다니고 막 양복 막 400만치 500만치 입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 만약에 하고 그런 거 막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흥미도 없고. 근데 주로 저 같은 이야기는 뭐 안 좋았던 이야기, 옛날에 뭐 슬펐던 이야기, 사기당했던 이야기, 막 뭐 형제간 우애 끊었던 이야기, 또 뭐 이혼한 이야기, 막 내 자식하고 관계 이야기 막 그렇게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제 얘기를 하니까 주로 제 얘기 많이 하니까 남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들으면 재밌어요. 왜? 좀 놀고 싶어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저도 남이 막 그 자랑하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이 좀 못되고 안 좋았던 이야기 그거 들으면 재밌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런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 상대방이 좀 안 좋고 안 좋았던 일이라는 뭐 잘못된 거 들으면 내가 좀 위안이 되잖아요. 에? 나도 힘든데 저 사람 힘들구나 그러면, 그리고 나도 힘들었는데 저 사람 힘들어 그러면 약간 동조의식도 있고 그러면 측은지심도 생기고 하면서 잘 듣게 돼요. 이거 호감이 간다고. 꼭 그러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 주로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거 그 중에 하나 내가 우리 동생하고 영 끊은 이야기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하고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야기 또 해야 될 텐데, 근데 동생하고 영 끊은 이야기는 한 2-3번 했어요. 울산 살 때 2-3번 했고 아버지하고 영 끊은 이야기도 몇 번 하고 많이 했어요. 몇 번 했고 내가 술 취하고 막 그러면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진짜로
내가 아까 그 얘기도 말했죠. 최진실을 뭐 연예인들은 막 댓글 때문에 죽는 거 있었다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악플 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와,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았겠다. 사실 이런 거는 애교예요, 애교.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 정도는 애교예요, 애교. 저는 반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택시할 때 스님하고도 진짜 많이 싸웠어, 반말한다고. 그래갖고 막 큰일로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막 그 자살하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뭐 저는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는데 진짜 좀 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 많이. 진짜 유혹 비슷하게 하고 막 인격 무시하고 인격 모독하고 그런 댓글 달리면요, 그냥 유튜브 그냥 싹 지워버리고 없애버릴까 막 그 생각도 든다니까요. 초창기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요. 내가 보니까 딱 그 직감으로 봤을 때 내 느낌으로 봤을 때 많이 봐야 30 후반, 안 그러면 한 30 중반이나 되겠더라고. 많이 봐야 40 초반이나 되고 뭐 자주 어쨌든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이에요. 딱 그 말하는 그 뉘앙스나 그런 느낌들이.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달았냐면, 야, 이런 거 유튜브 뭐하러 찍냐? 그런 식으로 반말부터 시작해서 똥구멍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막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대사를 다 그 댓글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이거 찾아 보시면 되는데 해놨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주 그런 식으로 달았어요. 뭐 집도 뭐 겨우 뭐 매트리스 깔고 지내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집이 쬐콩만 하고 뭐 쬐깐하고 조그맣고 뭐 어쩌고 막 그래 막 이 장황하게 막 그 인격적 모독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사람 역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갔더니 지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 혼자 살아. 지도 보니까 그 사람도 보니까 원룸이야, 원룸. 근데 원룸도 깔끔한 원룸 있잖아요. 그런 원룸이 아니고 뭐라고 해, 원룸인데 확 빵 터진 원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가운데가 부엌 쪽하고 약간 이렇게 칸막이처럼 있는 그런 원룸이었어요. 그 크지도 않아. 개랑 둘이 살더라고. 개를 키우면서. 그 저도 이제 반말해서 저도 그때 이제 초창기 때는 막 저는 누가 이렇게 막 시비를 걸으면 같이 막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내가 유튜브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수익을 위해서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어제도 말했잖아요. 일기 쓰는 거 대신 그냥 일상생활 올린다 생각하고 저도 잘 봐요. 제 영상을. 제 아들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 연락 안 하고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연락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아,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어떻게 알게 된다면 유튜브 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보면은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았구나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뭐라 그러지, 위안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해는 하겠죠.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우리 버리고 그렇게 막 살진 않았구나 그걸 알 거예요. 그거 본다면, 만약 이런 영상 본다면. 그러셨습니다. 똑같이 막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한 이틀인가를 계속 이틀 한 3일 됐을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막 주고받으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또 말빨이 그 나쁜 뭐 실력 없는 말빨 아니거든요. 한번 딱 마음 먹고 말빨을 조지려면 저도 말빨로 조져요. 그래서 막 저도 같이 공개하니까 한 3일 딱 넘어가니까 답이 없더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딱 문자가 또 오더라고. 또 댓글 달더라고. 난 그때부터 모른 적이 없어요. 딱 캡쳐놓고 캡쳐놨습니다. 신고합니다. 하고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댓글 안 달더라고. 내가 또 느낀 게 초창기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잖아요. 같이 하는 것이 물론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똑같이 하냐? 그럼 니랑 나랑 너나 그 사람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객관적인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니도 똑같아 그렇게 분명히 한 사람 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해서는 대댓글 안 달고 그냥 캡처해서 딱 신고해놓고 나중에 신고 온다고 지금 이제 하면 캡처했습니다 고소 진행합니다 딱 그렇게 딱 하면 그렇게 하고 말지. 그러면 또 댓글 잘 안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느낌이 가더라고요. 동감이 가. 근데 남한테 절대 못된 짓지 마세요. 벌 받아 진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낙골대가 망했을 때 그 사람도 아무리 투병생활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중증이었어요. 말기 같다가 완전히 막 얼굴 다 망가졌더라고. 그러니까 지 돈이 안 되려고 5천만 원 돈 500만원짜리 5천만 원에 사주니까 그 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 병원 신세지고. 사람 벌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배고픔 가셨다. 이것도 먹을만해요. 괜찮더라고. 그래도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제 울산에 있을 때보다 좀 이제 늘었어요. 구독자 늘고 보는 사람 좀 늘었어요. 그러면 진짜 예쁘게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악플 단 사람은 100에 한 명,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한 100에 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돼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명에 한 명이지만 한 번씩 딱 이렇게 댓글에 악플이 툭툭 올라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진짜로. 지금은 보면은 진짜 이쁜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댓글 보면 엄청 기분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를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많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을까? 그를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자존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서 내가 딱 하나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나이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어요. 그거 알기 전에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게 자존감이고 존재하다. 스스로 나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게 자존감. 자존심은 타인의 어떤 타인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는 게 자존심. 스스로 지키는 자존감. 타인의 방어로 인해서 타인으로 오는 어떤 걸 내 인격이나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자존심.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멘탈. 영어로 멘탈.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자존심. 스스로 나를 지키는 자존감. 내 감정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자존심 그게 좀 약간 다른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가 그랬어요.
사람이 옳게 살아가려면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아 배부르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배부르네. 아까는 감자 막 허겁지겁 먹을 때는 배 별로 안 부르더만. 약간 말이 샜는데 어쨌든 요즘에 막 저를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쁜 댓글 다는 거 보면 진짜 기분 좋아요. 하루 웬열 기분 좋아. 막 이런 앞을 딱 볼 때까지는. 그리고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 이쁜 댓글 보기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은 일 하고 싶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싶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선함의 선순환이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유튜브 하길 잘했다. 시골에서 저는 사람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맨날 뒤통수 맞으니까.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시골은 시적 사회 그런 비슷한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동네 전체가 다 누구 집 집에 밥그릇에 먹고 숟가락에 다 하는 그런 사이니까. 근데 여기서 같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살아가려면 많이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 앞뒤 옆으로는 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1대1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나가요. 제가 뭐 나눠주거나 나는 어떤 다른 사람 때 베풀 때나 막 나가지. 저도 여기 시골에 살면서도 잘 안 나가요. 내 마당이나 뭐 하고 좀 뭐 청소 좀 하고 뭐 그런 것들 할 때 나가지. 잘 안 나가요, 저도. 평일날은 이제 주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잠자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잠 많이 안 자니까 뭐 길게 잡아야 3시간이니까 하루에 2번, 3번 자거든요. 그냥 다 합치면 한 하루에 7에서 8시간 자는 것 같아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따로 정해지진 않았고 아무 때나 자면 한 3시간 뒤에 또 일어나고 또 자고 뭐 2시간 뒤에 일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7, 8시간 자는데 이렇게 막 좋은 악플 달리고 좋은 악플 한다. 이쁜 댓글 달리고 좋은 댓글 달리면 진짜 좋아요. 기분도 좋고 내가 유튜브 하기 잘했다. 사람을 잘 안 만나니까 이렇게 막 인터넷 상으로 만나지만 서로 좋은 이야기 해주고 댓글 달고 나도 기분 좋고 또 나도 앞으로 이런 댓글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베풀면 살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막 다짐이 생겨요. 그 선순환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나쁜 댓글 달면 댓글 달기 전부터 그 사람 나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을 험담해야 되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좋은 댓글 달고 선한 댓글을 달라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댓글 달기 전부터 마음이 착해졌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돼 있어요. 왜? 좋은 말을 달고 착한 말을 달아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분 좋겠구나. 상대방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댓글 달았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착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착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쁜 마음 먹고 나쁜 댓글 달면 이미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돼 있고 이미 악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오늘 또 개똥철학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꼭 롯데 1등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 되고 나서 마지막 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백 1등 25 꼭 구독자만 돼야 됩니다. 안 그래?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시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렇게 한 50분에서 막 1시간 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고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떠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이제 선풀 달리면 더 좋고 악플 달리면 좀 가끔 짜증나고
막걸리 여기서 끝. 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댓글 달았을 때 내가 댓글 달아주면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댓글 달 때 악플 뭐 나쁜 글을 안 달잖아요. 달 수도 없고 달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없으니까. 이제 악플 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제가 좋은 댓글 달고 이쁜 댓글 달고 여러분 위해서 칭찬하고 막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오늘 결론은 착하게 살자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저도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시골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는 누가 자기 안 건들면 진짜 착하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나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니까 저는 만약에 뭐가 딱 걸리면 끝까지 가요. 진짜로. 우리 여친님이 잘 알아요. 그건 잘 알아. 끝까지 가요. 전 지금 잃을 게 없어요. 이 집 말고는 잃을 게 없어. 제 재산이랑 이 집밖에 없어요. 차야 몇 푼 한다고 중고차 하면 몇 푼 하지도 않는 거. 저는 차를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저는 차를 재산으로 생각 안 해요. 제 수단으로 생각하고 제 이용해 먹을 물건으로 생각하지 저는 재산으로 생각 안 해요. 차를 재산으로 생각하면 딱 집밖에 없어요. 저는. 다음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님 여러분 덕분에 함께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파적인 방송, 구독자만 위한 방송 끝내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